시청자 여러분, 특별보도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어제 보도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 최 목사가 두 차례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지난해 6월에 만나고 9월에 만나는데 이때 명품을 선물하는 거고요. 첫 번째 만남 6월에서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보도는 9월의 상황이 촬영된 거를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자, 그런데 장 기자가 어제 방송 마지막 말미에 이 명품 선물과 관련돼서 제3의 인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을 구매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이 제3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직접 선물을 골랐고 자기 돈으로 명품도 구매했습니다. 그 제3의 인물이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산 명품을 최 목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최 목사가 그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왜 이런 일을 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인수 기자의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김건희 여사에게 줄 디올 가방을 사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카드 지갑인데 원래 이게 세트예요. 네. 그래서 따로 나중에 간단하게 나가실 때는 이거 따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방을 사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 네, 다시 이걸로 도와드릴까요? 예. 이거 새 제품이라면 컨디션 체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새 제품인데 컨디션 체크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컨디션. 컨디션 체크요? 네.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뭐 타자가 없는데 한번 고객들이 제가 리체크 한번 할 거예요. 예. 컨디션 체크가 뭐냐고 묻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기념 좀 남기려고. 매장 측에서 발급해준 고객 영수증을 보면 고객 이름란에 이명수 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쓴 사인도 보입니다. 가방값 300만 원은 이 기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디올 직원에게 부탁해 매장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디올이 딱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또 디올 뭐 신발 신고 이렇게 그게 또 회자가 돼가지고 김건희 씨가 디올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명품 샵이 있었지만 제가 디올 매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며 최재형 목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그대로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보다 3달 앞선 지난해 6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역시 이명수 기자가 사서 최 목사에게 준 것입니다. MBC 보도 후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는 악연이 깊은 사이. 그런데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기자가 산 것인 줄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 예, 제3의 인물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명품을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줬고 최재형 목사는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뭐 당연히 이명수 기자가 산 건지 모르고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준 선물이라는 걸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아마 받지 않았을 겁니다. 최 목사가 지난해 6월에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남자분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고르셨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최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골라준 거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의 존재를 숨긴 거죠. 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사를 만날 때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사실 이 자신과 이 원수지간인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건지도 모르고 이 명품 선물을 받았고 이 장면이 어쨌든 고스란히 촬영이 된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MBC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를 한 뒤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후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악연이 꽤 깊은 사이가 됐는데요. 예. 이번에 다시 최재형 목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몰카 영상을 폭로하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건 이들이 어떻게 또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취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취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짚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서 보시면 이명수 기자가 네. 백화점에서 디올 가방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뜻밖에도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디올 매장 직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선물을 고르던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신세계 여기 오랜 단골이에요? 네. 원래 그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본점 같은 여기가 본점이죠. 네, 신세 본점입니다. 본점은 예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디올 제품을 즐겨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장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래서 옷도 구매하시고 후기도 구매하시고 막 그러시고. 우리요? 우리 사람.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한 직원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니까 난 처음 알았네. 진짜요? 저 2,900년이세요. 그렇구나. 취임하고 나서는 딱 한 번 왔겠네. 그 유정일 대통령. 맞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뭐 순회도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더라고요. 좋으시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장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옮겼잖아요. 예. 그러고 조금은 발걸음이 좀 조심,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담당 직원이. 예. 그래서 조금 막 오시기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럼 여기 담당 있으니까 전화해서 맞아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따로 연락하고 막 컨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김 여사가 매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주문한다는 설명.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건희 여사가 매장에 들렀을 때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주 오셨겠네. 자주 오셨죠? 자주 왔어요? 대통령 되기 전, 여사님 되기 전.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때는 교수님이 불렀어요? 네네. 이 기자는 매장 직원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스킬을 연결하셔서 회사도 가능하고 플러스도 가능하고. 저 이거 살게요. 그냥. 그래서 한번 사진 찍게 하나의 개념으로 분리좀 해주세요. 무슨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매장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 디올 매장의 단골 고객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매장에 직접 자주 왔는데 예. 당선 후에는 세간의 이목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매장에 직접 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의류도 사고 중간에 잘 들리지는 않는데 뭐도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등장했던 표현이 뭐 컨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이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장 직원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의류 구매하시고 뭐뭐도 구매하시고 네네. 이 부분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요. 다만 매장 직원이 이렇게까지 구매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선 예.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구매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목될 만한 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남들 눈에 띄는 게 조심스러워서 대신에 뭐 전화로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또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받으러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발송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 김건희 여사는 디올 제품을 입은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이나 대중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도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명품 관련 얘기를 해보니까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방문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편집숍이라고 하나요? 이런 명품 숍에 간 사실이 현지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 사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수행원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현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되고 국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장 직원의 호객 행위에 이끌려서 그 계획이 없이 매장을 방문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명품 매장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또 여러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 해명이 엉터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현지 언론의 보도도 저희가 기억나는 게 김 여사가 5개 매장을 둘러봤고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기억이 나서 그때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디올 매장 직원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디올 매장에 있는 직원이 그 매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종의 셀럽 마케팅이라고 해서 여기는 유명인들도 오고 심지어 영부인도 온다, 대통령의 부인도 온다라고 뭐 가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꾸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매장 직원이 일부러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매장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이 교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실제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자신을 교수라고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매장 직원이 콕 집어서 교수님이셔가지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설득되는 말씀이시고 근데 다시 짚어보자면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에서 선물을 사면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최재형 목사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작정을 하고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샤넬 화장품 선물했던 지난해 6월 때는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하려고 사실 시도도 안 했으니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또 촬영은 왜 나중에만 9월에만 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는 지난해 3월 처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둘은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사서 2차례 전달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들은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끝난 뒤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기자도 자신처럼 남모르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어떤 비결도 좀 궁금했고, 또 이명수 기자는 또 제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소통을 했고.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기자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김 여사를 곧 만나려 한다며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여사를 접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저는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를 자주 만나서 그 사람 그 행보를 좀 제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갖고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최 목사는 6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좀 더 친해지고 계속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을 선물한 거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대화를 나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취임 선물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자기 눈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둘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인사 개입, 뭐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이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되게 저는 여기서 이제 취재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고 이때는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좋은 선물을 해서 보다 친해지고 자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까지 선물을 했던 거고, 선물을 주고 얘기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고, 다음번에는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첫 번째 만남에서 어디론가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명수 기자도 같이 이 같은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백화점에서 선물을 살 때부터 다 촬영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선물, 지난해 6월 샤넬을 선물했을 때는 사진 몇 장밖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난해 9월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과정,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는 전 과정이 다 촬영이 됐습니다. 예. 이런 행동의 어떤 변화가 온 이유, 즉 6월과 9월 사이에 어떤 결심이 섰던 이유를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 목사의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목사는 인사청탁 대상 기관이 금융위원회였다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청탁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메모지에 적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최 목사는 본인이 이 메모지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명수 기자 얘기를 해볼 건데,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 통화를 한 뒤에 이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이고, 이번 폭로에도 또다시 당사자가 된 거여서 이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폭로의 당사자였는데, 이번에 다시 몰카 영상 취재를 최 목사와 함께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다시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수 기자의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7시간 녹취록 폭로와 이번 몰카 영상 폭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1월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최재형 목사는 이 보도를 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바로 이 즈음부터 김건희 여사와 또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재형 목사는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명수 기자를 위로하고 또 이명수 기자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선물만 주고 바로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둘이 뭐 어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혹시나 국민들이,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대화는 없었을까요? 네,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많은지 궁금한데, 그러면 보통 촬영 시간으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촬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총 37분 43초입니다. 예. 이 중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약 28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28분입니다. 예. 이날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8분간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 내일 밤 9시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